대부분의 경우 게으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못 찾았을 뿐이지. 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되자 그 12번째 편. 12번째가 맞나? 12번째가 맞네요. 그 12번째 편으로 오늘은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제 구독자 중에 또 싱크패드 매니아이기도 하신 백훈님께서 나태함과 매너리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한번 다뤄달라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린 왜 게으를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게으르다. 근데 제가 심리학 저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심리학에서도 이 게으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관점이 바뀌었어요. 게으른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러기 이전에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열매 따고 채집과 수렵,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는 수시로 많은 위협 속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야생동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였고 또는 다른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이 필요가 없었어요. 배가 고프면은 뭘 때려 잡아서 먹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를 내 생존에 가해지는 위협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꼭 필요한 행동 외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사자들 보면은 비슷하죠. 특히 숫사자, 사냥 암사자들이 다 하고, 숫사자는 우두머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도전자와의 싸움을 위해서 체력을 늘 비축해두고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움직이죠. 그 외에는 가만히 앉아서 체력을 늘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도 비슷하게 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니까 이게 게으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배가 고프면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제가 지금 나가서 무슨 요리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다 우리 손끝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우리의 행동들은 다 즉각적인 만족감, instant gratification, 이거를 가져다 줬지만 이제 농사를 짓고 우리가 또 산업화를 이루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점점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 또는 즉각적인 결과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는 손도끼를 들고 나가서 동물을 잡는 게 나한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줬겠지만 이 먹잇감을 얻었다는 그런 만족감을 줬겠지만, 지금 내가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켜서 피벗 테이블을 돌리고 있는 거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안 주죠. 회사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회사가 하는 일을 성사시키고 회사가 이 일을 성사시켜서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벌어내면은 그 수익이 나한테 월급으로 일부 떼어져서 돌아온다는 거를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일을 하면서 연결을 사실 잘 안 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만족감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없다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을러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에너지 비축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겨내려면은 단순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얻게 될 미래의 보상 또는 만족감이 지금 나의 노력을 들임으로써 초래될 불편함을 능가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기가 생기잖아요. 뭔가를 할 동기.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할지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게으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못 찾았을 뿐이지, 즉 내가 어디에 열정과 이 에너지를 쏟을지 못 찾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뿐이지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비축을 하는 거죠. 지금 어디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기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한다던가 뭐 TV쇼를 본다든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어려워요. 이걸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그게 다 보이죠. 즉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도 본능적으로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간은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수준의 차이가 또 다 다르죠. 그래서 뭐 고시공부, 뭐 이거 얘기하면서 고시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고시공부하는 분들은 미래에 본인이 얻을 보상, 그리고 그 만족감, 그리고 그 성취, 이거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몇 년간의 공부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시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누구는 즉각적인 보상에 이제 유혹에 빠져서 다른 일로 이제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뤄요, 일을. 그래서 우리한테 각인돼 있는 이 게으름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먼저 첫째로는 제가 옛날에 그 집안일 얘기한 적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니까 안 하고 있겠죠. 그런 일들을 왜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은 내가 왜 이거를 15분만 딱 15분만 하지 못할까? 이걸 딱 15분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스스로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예를 들어 집에 뭐 분리수거가 밀렸어요. 그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딱 15분만 들여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대부분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미루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딱 15분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내가 이거를 실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딱 15분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더 오래 지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는 매일 처리해야 될 업무들 있죠. 업무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항상 그 프로젝트 진행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론 자체가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딴 데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돌다가도 문득 내 목표를 딱 보고 나면 아 맞다 나 이거 해야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하루를 그냥 둥실둥실 보내다 보면은 그냥 하염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냥.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주변의 시선. 제가 이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서도 말했듯이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으로써 내가 나를 스스로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본노잼? 그 왜 공부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거. 남들이 내가 공부하는 거를 온라인 상으로라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이게 단속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느슨해지려는 본인 스스로를 다시 채찍질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든 뭐 방송을 하든 뭐 뭔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시든 남들의 시선이 있는 데 가서. 또 하나로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를 항상 상기하세요. 이제 수렵과 채집이 우리의 주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뭐 생산적인 활동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노동과 나의 시간과 노력이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늘 숙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는 거를 늘 인지하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내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 스스로 보상을 만드세요. 만약에 즉각적인 보상이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보상 없이 장기적으로 일하는 게 뭐 어렵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일한 다음에 5분 정도 뭐 커피 휴식을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끝낼 때마다 피자를 시켜 먹는다든가 뭐 하여간 소소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를 하면은 뭐 드라이브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월 순이익이 얼마를 넘으면은 회식을 열어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도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 보상을 그냥 만들어주세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들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게 점점 이제 힘들어지니까 본인 스스로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게 참 부정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데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그리고 우리 문명이 또 진화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보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기존 인류의 눈에 이제 부지런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게으름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본인이 게으르다고 느낀다면은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천성이 게을러 빠지고 막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본인이 게으른 것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게으른 게 아니고 아직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할지 못 찾았을 뿐이다라는 거를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렇다고 또 이걸로 합리화를 해서 이 나태함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럼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찔릴 거예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집중할 때를 못 찾았다면은 내가 에너지를 집중할 곳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어차피 그거를 찾을 겨를 없이 내가 지금 일에 매여 있는데 이 일에 내가 동기를 못 느낀다면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링크가 지금 깨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실에서 내가 엑셀 하고 있는 게 내가 나중에 그게 어떤 효과가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못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본인이 다시 구축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지? 내가 그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 여기 있다 여기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인철 교수님이 쓴. 여기에서 그 환경미화원의 얘기가 나와요. 누가 봐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일도 되게 고되고 그리고 누군가 존경을 하는 직업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노동이 되게 흔히 말하는 무의미한 의미 없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늘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에 젊은이가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한 얼굴을 지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노동 그거를 프레임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본인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낸 거죠. 보다 본인이 이 일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고 더 기꺼이 할 수 있는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동기가 없이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다면은 그게 게으름으로 나타나겠죠. 왜냐? 이걸로 얻는 만족감보다 내가 노력을 들임으로써 느낄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너무 게으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뭐 시달려 하시거나 이거를 또 너무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냥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아니면은 아까 환경미화원 아저씨처럼 이 프레임을 다르게 볼 줄 모른다든가. 자, 그럼 오늘 게으름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